이번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의 개념과 예제, 그리고 앙상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은요, 나무 모양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위에서 어떤 조건, 그리고 그 하위에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정보들을 이제 맞출 수 있는 나무 형식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이제 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방법이죠. 지도 학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각 변수의 영역을 반복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전체 영역에서의 규칙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적용 결과에 대해서 또 if then으로 표현되는 규칙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규칙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장점, 그리고 SQL 같은 언어로 표현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해석하기 쉽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자료를 만드셔야 된다. 시각화하기가 용이한 알고리즘이고요. 시각화했을 때 또 더 알고리즘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연속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두 가지 다 취급할 수 있고요. 즉 분류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회귀 문제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변수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변수는 어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변수가 제일 좋은 변수겠죠. 그리고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모형에 대해서 가정이 필요 없는 비모수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의 이제 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점. 단점은 이 목표 변수. 이제 우리가 y 값을 가지고 요게 이제 분류냐, 회귀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연속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회귀 문제로 풀죠, 그렇죠? 회귀로 풀고 또 이제 범주형인 경우에 y 값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이제 분류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디시전 트리를 쓰시면 scikit-learn에서는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시전 트리의 리그레서라고 하는 요 구현체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y 값이 그 연속형인 회귀 모형은 이제 잘 맞추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제 간혹 그 예측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떨어지냐면 이제 특히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이제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죠.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뭐 주식 데이터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월간 매출 데이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이제 데이터셋일 때 트리가 그걸 이제 잘 못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깊이가 깊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측력도 저하되고 또 해석도 어려워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깊어지면서 계산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좋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고려사항, 이제 첫 번째로 어떤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냐? 어떤 변수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트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마 이 상위에 있는 변수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의 임계치가 의미가 있는가? 임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값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값이 뭐 0.5보다 크냐 작냐라고 하는 값으로 조건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요 0.5라는 값이 임계값이 되겠죠. 그렇죠? 임계값. 그리고 어떤 변수가 1순위 의사결정 요인이냐? 1순위 의사결정 요인은 이제 맨 위에 있는 요 루트 노드에 대해서 의사결정 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여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의 이제 세부 알고리즘들을 보실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CART라는 알고리즘입니다. CART이고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리그레션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요거 줄여가지고 CAR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요. 기계학습 실험을 하다가 이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입니다. 또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이지 분류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 형식으로 나가는데 가지가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쳐져서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지를 치고 아래를 향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지 분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계마다 뭘 체크하냐면은 이제 불순도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불순도. 네, 불순도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순도는 어감이 어떤가요? 불순도는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쵸? 어감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 순도와 불순도를 체크하는 기준은 저희가 데이터들을 나눴는데 만약에 동그라미와 x를 나눠야 된다. 동그라미와 x를 나눠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으로 쫙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는 경우와 동그라미와 x들을 이렇게 두 개로 잘 나누는 경우 어떤 게 잘 나눴을까요? 이게 더 잘 나눴죠. 그쵸? 그래서 불순도를 체크를 하면 불순도는 값이 크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값이 크게 나오고 이 경우는 불순도를 체크하면은 불순도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두 번째 그림처럼 불순도가 작게 구간을 나누는 것이 우리 알고리즘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마다 트리를 만들어 나갈 때 단계마다 불순도를 체크를 해주고 불순도가 작아지면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불순도 체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y-값이 범주형이다. 그러면 진위지수라고 하는 이제 진위지수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요. 또 목표 변수가 y-값인 경우에는 분산을 사용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중에 이번에는 C4.5라는 알고리즘, 또 체이드라는 알고리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4.5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호주의 연구원인 제이 로스 퀼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은 ID3라고 해서 1986년도에 개발이 되었고요. 앞에서 보셨던 카트와는 다르게 각 마디마다 다지 분리가 일어나는 멀티 스플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에서의 그 범주형 입력 변수에서의 그 범주의 수만큼의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C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카트 같은 경우에 이지 분류로 두 개씩 가지를 쳐서 나가는데 이 C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가지, 멀티 스플트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리고 이 멀티 스필트가 일어난 가지가 또 그 하위에 또 여러 개의 가지들을 가지치고 내려갑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 불순도에 대한 체크는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값이 크면 클수록 불확실하고 안 좋은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마디마디마다 이 불순도를 체크해서 이 불순도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트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체이드라는 알고리즘, 이 체이드라는 알고리즘은 카이 스퀘어드 오토매틱 인터액션 디텍션입니다. 약자이고요. 197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체이드의 특징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나무를 적당한 크기에서 성장을 중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가 반드시 범주형이어야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불순도 체크도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지만 이 불순도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불순도가 크면 클수록 좋지 않다. 불순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같은 컨셉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방식은 피처가 3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이 아무런 분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루트 노드를 A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3개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3차원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역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A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B와 C 영역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제 큰 통으로 있던 영역을 B와 C로 구분해서 나눠줬죠. 이렇게 나눠줬고, 그리고 이 B와 C에 대해서는 또 하위로 내려가서 또 이 B가 C와 D로 나눠졌죠. 이제 B와 D가 이제 C로 나눠진, 이렇게 이제 나눠졌고요. 원래 B가 D와 E로 나눠졌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여기가 E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평과 수직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트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터미널 노드가 현재는 이제 C와 D와 E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불순도와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 부분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배우셨는데, 그 중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순도, 호모지니어시티가 증가해야 하죠. 트리를 만들면서 이 호모지니어시티는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도는 낮아져야겠죠. 불순한 거는 없어야 되는 게 좋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또한 감소해야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한 수식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P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고, 이 pK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 1부터 m까지의 여러 경우의 수들의 합산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제 수식이 이 엔트로피 수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해 볼 건데요.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불순도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류 알고리즘을 진행하면서 각 마디마다 얼마나 불순하냐,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느냐라고 측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불순도에 대한 측도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순도에 대한 반대, 순도라고 하죠. 호모지니어시티가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순도는 이제 작아져야겠죠. 그쵸? 불순도는 작아져야 하고, impurity라고 불리우는 불순도는 마디마다 작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uncertainty도 마찬가지로 감소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A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K라고 하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pK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K는 1부터 M까지 서메이션 해서 이제 다 더한 형태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보시면 이 옆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엔트로피는 이 옆에 이 박스, 이 큰 박스 안에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 빨간색 공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0개의 빨간색 공이 들어 있습니다. 10개의 빨간색 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공이 이제 6개의 파란색 공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파란색 공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전체의 엔트로피를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는 총 16개의 공이 있는데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16분의 10 해서 이게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16개 중에 6개가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엔트로피 수식 보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0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6분의 10.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제 16분의 6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6분의 6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 이제 두 가지가 서메이션 돼서 값을 구해 봤더니 0.95라고 하는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95라고 하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개 영역을 분리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영역이죠. 가운데로 이렇게 선을 분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 엔트로피는 이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들이 각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공은 지금 몇 개가 있냐면은 총 이제 8개가 되는데 8개 중에서 전체 8개 중에서 빨간색 공은 이제 7개가 되겠고요. 빨간색 공. 그다음에 파란색 공은 이제 8개 중에서 파란색 공이 1개가 있습니다. 1개. 파란색 공이 1개가 있는 상태니까 확률은 이제 아까랑 달라졌죠.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7이 되고요.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전체 8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빨간색 공은 지금 3개가 있고요. 빨간색 공은 3개가 있고 파란색 공은 지금 8개 중에서 5개가 파란색 공입니다. 5개. 그래서 저희 이제 엔트로피를 구해 볼 텐데요. 이 엔트로피 밑에 수식 보시면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리고 이 이제 전체 영역을 지금 반반씩 나눴기 때문에 0.5, 0.5라고 하는 값을 곱해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 이 첫 번째 영역에서 요게 이제 1번 영역이다 라고 했을 때 1번 영역에서의 엔트로피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2번 영역에서의 엔트로피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안에 살펴보시면 이 빨간색 공은 이제
요 1번 영역에서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 8분의 7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분의 7이 또 역시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서 값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또 이쪽은 이제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8분의 1이죠. 여기 보시면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분의 1이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쪽 두 번째 영역에서의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은 8개 중에서 3개이기 때문에 8분의 3이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이고, 또 8분의 3, 또 빨간색 공이 일어날 확률이 로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고, 또 8분의 5는 파란색 공이 일어날 확률이 8분의 5이죠.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분의 5. 그래서 이 값을 쭉 계산을 해봤더니 0.75가 나오더라.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0.95보다 0.75는 작은 값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이죠. 불순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을, 요 가운데 영역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또 아래도 이렇게도 나눠보고 또 이렇게도 나눠보면서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를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는 트리 알고리즘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또 엔트로피와 지니 지수의 이제 얼만큼의 불순도가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X축이 확률입니다. 이제 확률 P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왼쪽에, Y축에 대한 값이 노드 임퓨리티라고 해서, 노드에 대한 불확실성 해당하는 불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Y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확률 값이 아주 작거나 아니면 확률 값이 1에 가까울 때는 이 불순도 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P가 0.5일 때 보시면은 이제 최고치를 찍죠. 그렇죠? 불순도가 최고치를 찍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 영역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한쪽 영역에 이 값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거. 그러면 특정 반대쪽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0이 되겠고, 또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동그라미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0이 됩니다. 1이 되죠. 1. 여기에서는 확률이 1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와 X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푸는데 이 동그라미 반, X 반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잘 나눈 거죠. 그쵸? 잘 나눈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동그라미와 X를 구분을 하는데 동그라미 반, X 반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반씩 다 섞여 있습니다. 반반씩. 이제 이럴 때가 일어날 확률이 0.5가 되겠고요. 요게 일어날 확률이 0.5가 되면서 불순도가 극대화된다. 불순도가 가장 커질 때는 확률이 0.5일 때가 엔트로피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니 지수를 사용을 하시거나 또 여러 이 불순도에 대한 측도들을 사용하셔서 측정을 하셨을 때 확률이 0.5일 때가 가장 불순도가 높고, 이제 이 확률이 아주 작거나 아니면 확률이 1에 가까울 때는 불순도가 아주 작아지죠.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위지수에 대한 수식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i는 1부터 d까지 해서 이제 ri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1-pi라고 해서 이 확률 값의 각각의 제곱한 값의 k번째 확률 값을 다 서메이션해서 1에서 빼준 값이 이제 이 진위 지수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희 진위 지수는 사이켄런이 이제 알아서 구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 나무의 이론적인 부분 살펴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